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과 사람은 없고 무기만 많은 남한. 2026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세계 5위를 유지한 남한과 세계 31위에 등극한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매년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지 먼저 비군사적 척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남한 5,208만 명, 북한 2,629만 명, 가용 인구수 남한 2,604만 명, 북한 946만 7천 명, 석유 생산량 남한 하루 3만 8천 배럴, 북한 없음, 천연가스 생산량 남한 하루 5,512만 입방미터, 북한 없음, 석탄 생산량 남한 하루 1,608만 메트릭톤, 북한 하루 2,192만 메트릭톤, 상선 남한 2,149척, 북한 264척, 항구 남한 15개, 북한 10개, 공항 및 활주로 남한 92개, 북한 81개,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 남한 세계 14위, 북한 세계 136위. 예상했다시피 북한이 내세울 것이 없는 압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이 유일하게 앞서는 것은 바로 석탄 생산량뿐이죠. 하지만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앞서는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은 안 좋은데 원화의 구매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월평균 실질 실효 환율은 90.29로 집계됐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실질 실효 환율은 한 나라의 돈이 교역하는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교역하는 나라의 환율, 물가를 반영해 산출하며 기준이 되는 연도와 비교해 수치가 100을 밑돌면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것이죠. 실질 실효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원 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빠진 것과 달러 수요가 불어난 것이 겹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항 환전 환율은 달러당 1,500원대에 달하고 주요 수입 식자재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2025년 12월 고등어 수입 가격은 2024년 12월 대비 30.7% 올랐고 커피는 27.6%, 바나나는 19.7%, 밀가루는 17.4% 올랐습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군사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이라 군사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와 직결되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도 악화한 상황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8.1%에서 올해 51.6%로 처음 50%를 넘었으며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죠. 다음으로 병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남한 45만 명, 북한 132만 명, 예비군 남한 256만 명, 북한 56만 명. 병력 규모는 북한이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수는 이보다 적은데요. 밥도 못 먹어서 군장 멜 힘도 없는 병력 빼고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은 많이 쳐줘야 70만 명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북한은 70만 명이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병력 감소로 인한 문제는 이미 현실입니다. 2024년부터 육군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72.9%에 불과했으니 현 시점에서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주특기 없이 입대하는 병사들은 우선 포병이나 소총수로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단급 군악대를 군단급 군악대로 통합해 군악병까지 줄이면서 전투병을 늘리고 있지만 그런데도 한계는 명확하죠. 2006년 이후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는 17개가 해체되고 통합되어 59개에서 42개로 줄었습니다. 한 개 사단이 해체될 때마다 주변 2개 사단의 GOP 경계 범위는 10km씩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도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한다는 기존의 작전 개념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계할 곳은 늘어나고 사람은 줄어드니 후방부대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보초를 서기도 했죠. 2040년까지 상비군은 35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우리 군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상비 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육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남한 1831대, 북한 4895대, 군용
자동차 남한 11만 7,400대, 북한 4만 7,790대, 자주포 남한 2,780문, 북한 1,300문, 견인포 남한 5,800문, 북한 700문, 다연장 로켓포 남한 525문, 북한 1,500문. 북한이 수적으로 앞서는 부분은 전차와 로켓포로 그래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인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력부터 키우지 않는 한 우리나라와 전면 대결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초딩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직접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 법입니다. 북한군이 처음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투입됐을 땐 쉽게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됐지만 현대전에 아주 빠르게 적응해 한 병사를 미끼로 삼은 채 다른 병사들이 드론을 향해 사격하는 것을 넘어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까지 관측됐습니다. 북한군의 드론 운용 경험은 우리 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값비싼 전차라도 값싼 드론 하나에 상부가 따이면 그대로 격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사정상 실전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도 같지만 선전 매체에서 드론 운용병의 모습이 포착된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압도적인 육상 전력만 믿고 드론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전세를 역전당할 수도 있는 만큼 군대마다 산탄총이라도 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해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남한 215척, 북한 332척, 헬기모함 남한 2척, 북한 미보유, 구축함 남한 14척, 북한 2척, 호위함 남한 18척, 북한 2척, 초계함 남한 3척, 북한 8척, 고속정 남한 96척, 북한 227척, 기뢰전함 남한 14척, 북한 1척, 잠수함 남한 22척, 북한 24척. 북한이 수적으로 앞서는 부분은 초계함, 고속정, 잠수함이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며 얻은 것이 있는지 지난해 최연급 구축함 2척을 진수했고 해상에서 각종 무장을 발사 시험하는 모습도 공개했죠. 여기에 낡아빠진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개발해 우리 군의 경계를 사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비해 뭔가 약해 보이지만 비행 고도가 낮은 탓에 탐지하기 어려워서 우리 군의 허를 찌를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그린파인 레이더를 충북 진천과 전남 보성에 배치했지만 이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저공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우리 군은 2737 PSI 조기 경보기로 순항미사일 따위 얼마든지 탐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24시간 연중무휴 가동이 안 돼서 8시간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죠. 만약 북한 잠수함이 이 시간대를 노려 해류를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해 연안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른 채 핵심 인프라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심하면 이런 조커 같은 무기에 당할 수도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남한 1540기, 북한 837기, 전투기 남한 242기, 북한 341기, 공격기 남한 98기, 북한 114기, 수송기 남한 40기, 북한 1기, 훈련기 남한 335기, 북한 176기, 특수임무기 남한 35기, 북한 1기, 공중급유기 남한 4기, 북한 없음, 헬기 남한 827기, 북한 205기, 공격 헬기 남한 113기, 북한 20기. 해상전력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공전력은 북한이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당장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전투기는 낡아빠진 미그 29인데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전투기는 미국에서도 현역인 F-35입니다. 미그 29가 KF-16까지는 비벼볼지 몰라도 F-15K나 KF-21, F-35를 상대로는 그저 연습용 표적에 불과하죠. 전투기도 이러니 다른 군용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도 현역인 수호이 27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거기에 2025년 5월 17일에는 미그 29가 신형 능동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모습을 공개했고 신형 조기 경보기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신형 조기 경보기가 말이 되나 싶지만 북한은 신형 조기 경보기로 한미연합군의 순항미사일을 탐지해
대해 격추해보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육해공 전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세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핵미사일로 대표되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정면 대결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아서 열악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오래도록 이어졌지만 이미 막장인 북한으로서는 하나만하였고 그 와중에 미사일 전력까지 확충해 나갔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 등의 나라와 협력하면서 미사일과 무인기 등 각종 기술을 익혀왔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으면서 남한의 위협적인 전력을 키워냈죠. 이에 남한은 한국형 삼축 체계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사용될 징후가 명백하면 사용 전에 선제 공격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 공격에 성공하면 북한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건 기정사실이니 북한도 핵 공격부터 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사주를 받고 도발해 한미연합군의 이목을 끌 수도 있는 만큼 북한을 우습게 여기고 방심하다 당하는 추태만큼은 없어야겠죠. 2026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